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자산 종합관리계좌 ISA가 내년부터 도입이 되는데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비를 위해 재산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늘린다고 합니다. 이 종교인 과세도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밝혀졌죠. 이 세제 개편의 방향과 내년 우리나라 경제 전망, 새누리당의 대표 경제통인 강석훈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이 국립대학 총장을 선출하는 방식이 간선제로 단일화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백성기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와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만능 계좌라고 하던데요. 개인자산 종합관리계좌 ISA 내년에 도입된다고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제도입니까? 예, 국민 여러분들의 재산 증식을 위해서 새로운 금융 상품을 하나 만든 겁니다. 네. 근데 요즘은 수익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금융 상품의 선택이나 수익률에 있어서 세금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요. 5년간 이자나 배당 등의 소득에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그런 네. 비과세 상품을 이번에 출시했습니다. 이게 이제 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하고요. 영어로 ISA라고 하죠. 네. 여기에 만약에 들게 되면 연간은 2천만 원 한도이고 5년간 1억 원 한도인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200억 원 한도에 내에서는 네. 비과세하는 상품입니다. 아하. 그러면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가입 대상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네. 원래 정부 안에 없던 건데 이번에 국회 논의 과정 중에서 농어민도 함께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가입 대상도 더 확대됐고요. 이 네. 비과세 혜택도 주어지는 그런 상품이 출시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은요, 네. 이 계좌를 통해서 예금이나 적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함께 운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예, 그렇고요. 네. 아까 또 가입 대상 중에서 제가 200만 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분 현재 기준으로는 5천만 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네. 5천만 원 이하의 소득자의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을 250만 원으로 늘려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분을 더 배려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의원님 그리고요. 이 종교인에게도 과세를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월요일에 국회 기재회를 통과했는데요. 네. 자, 2년을 유예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떤 내용 들어 있습니까? 예, 그동안 그 종교인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어떻게 과세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좀 미비해서 네. 이번에 기타 소득 중에서 종교인 소득이라는 항목으로 네.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이 방안은 종교인들이 종교 활동을 하면서 받은 소득 중에서 종교 활동에 필요한 경비, 예를 들어서 식비나 또는 자동차비나 이런 거를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 네. 요거를 일정률의 경비를 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인데요. 네. 이게 또 종교인 과세 부분이 지난 47년간 논쟁이 계속돼 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네네. 갑자기 도입하는 것은 아직까지 제도가 익숙하지 않고 네. 또 아직 이 제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거나 또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약 2년여간의 준비 과정과 소통 기간을 가진 이후에 시행하기로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바로 이 법은 지난밤에 통과가 된 건데요. 본회의까지. 네네. 이 총선이 바로 4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좀 종교인들의 반발 아무래도 크지 않을까요? 예, 저는 반발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종교인분들께
이런 종교인 과세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지적하시는 문제점이 있으면 충분한 소통 과정을 통해서 바꾸고 네. 또 이런 과정이 앞으로 2년간 남아 있으니까 이런 과정을 충실히 한다고 하면 네. 제도가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설득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요, 이 정치권이 종교계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점도 있어요. 보니까 이번 이 종교인 과세 부분에 개인은 과세하는데 종교 단체는 빠져 있더라고요. 네네. 그건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번에 이 부분에 논란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번에 과세하는 거는 종교인의 네. 개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방안이고요. 네네. 그 종교 자체에 대한 과세 방안은 전혀 고려한 바가 없고 앞으로 네.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만약에 종교 자체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안이 나오게 되면 음. 그야말로 정치 부분이 종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개입하는 그런 틈을 의미하는 네.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은 현재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절대 있지 않을 것입니다. 네. 자, 의원님, 이 국회 네. 세법 개정안 협상 주도하셨잖아요. 네, 제가 조세소 위원장으로서 네. 같이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세제 개편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신 건가요? 예, 먼저 국민 여러분의 생활이 어렵고 또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세율을 인상하거나 또는 새로운 세목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비과세 상품을 좀 줄이거나 또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세제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번 최근에 어려운 일자리 사정을 감안해서 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걸 지원하는 세제를 많이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고용 증대 세제라든지 또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네. 고용 증대에 많이 초점을 맞췄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그동안 또 우리 사회에 관행적으로 있던 안 좋은 관행들을 좀 바꾸려고 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기존에 일부 개인 사업자들이 고소득 사업자들이 영업용으로 사업용으로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네. 실질적으로는 가족이 이용하거나 이런 예가 있었는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세법 조항도 같이 마련했습니다. 네.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군요. 네, 네. 자, 의원님, 이제 중국 위안화가 엔화를 제치고 세계 3대 기축통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 줄 걸로 보세요? 저는 이 위안화가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봤는데 네. 제가 예상하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위안화가 기축통화 대열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 기축통화가 되려면 그 나라의 경제 금융 시스템이 네. 보다 개방적이어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요번에 위안화가 SDR에 편입됨으로 해서 향후에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나 이러한 부분이 보다 개방화되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네. 우리 기업의 중국 비즈니스가 좀 더 원활히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동안 지금 만약에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됨으로 해서 각국에서 위안화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 네. 이게 위안화 가치의 상승 그리고 중국 경제의 침체로 연결될 수 있어서 이게 또 간접적으로 우리 경제에 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중국의 환율이 그동안 계속 관리 변동 환율 제도라고 해서 매우 제한적으로 움직였는데 네. 이번에 시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중국 위안화의 환율 변동폭이 커지게 되는 경우 우리 기업들이 위안화 환 리스크 부분도 높아질 수 있는 것만큼 이거 해지 방안들도 잘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의원님 관련된 질문일 텐데요. 이 한중 FTA가 국회 비준 거치지 않았습니까? 네네. 자, 연내 발효된다면 이게 수출 부진 타개할 수 있는 역할 내년에 좀 톡톡히 해줄 수 있을까요? 예, 저희는 많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금년에만 된다면은 저희가 우리 이번 당장 환율에서 한중 FTA 발효 즉시
약 1,000개의 관세 1,000개 품목에서 네. 관세 인하 효과가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내년에도 또 다른 2차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어려움에 처한 우리 기업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다만 한중 FTA를 단지 요 상황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노력이 배가 되어야 한중 FTA 노력이 더 한중 FTA 효과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마지막으로요. 올해 경제 암울했었는데 내년 경제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우리 경제가 내년도가 올해보다는 조금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눈에 띄게 확 좋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좀 우리 기초 체력을 탄탄히 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구조 개혁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